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 한국 연예계를 혼탁하게 만든 인성 갑질 여배우들. 한국의 여배우들은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종종 선행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배우들은 화려한 외모와 성공 뒤에 가려진 무례함과 오만함으로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고 한국 연예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위치를 남용해 갑질과 무례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성 갑질 여배우 사인을 다룹니다. 이들은 자신의 외모와 명성에 취해 대중과 동료를 무시하며 마치 연예계를 개인의 전유물인 양 행동해 온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대중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국 연예계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화려한 성공 이면에 숨겨진 본성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4위는 서예지입니다.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회에서 김정현은 상대 배우 서연에게 차갑고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행사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유연함이나 미소도 보이지 않아 주위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촬영 현장에서 기온탁과 과도한 캐릭터 몰입을 이유로 대본 수정까지 요구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김정현은 작가와 PD는 물론 상대 배우에게도 불편함을 주며 스킨십과 러브라인을 거부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태도는 서예지와의 관계로 확대되며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와 냉정하게 대하라고 요구했으며 김정현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촬영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스태프와의 인사를 금지시키고 딱딱하게 행동하라며 스킨십 장면을 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하지 말라며 그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피해를 준 채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딱딱한 스캔들로 불리며 서예지의 인간성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예지가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의 집착적인 성향과 남성 관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예지는 윤호윤호와 손호준을 연이어 사귀며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윤호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그의 절친 손호준과 연애를 시작하며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갔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윤호윤호가 군 복무를 시작한 후 서예지가 손호준과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긴 점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손호준은 너희 우정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내가 한 방에 끝낼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예지의 학창시절 역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한 제보자는 서예지가 친구들에게 애들 앞에서 맞고 날아갔던 땡땡이도 애기 엄마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예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에게 무시하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후 졸업식에서 쌍수를 한 뒤부터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모두 어머니가 되었으며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촬영장에서의 갑질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서예지는 스태프에게 폭언을 일삼고 차에서 흡연을 해 간접 흡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태프가 담배 심부름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그녀는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혼내기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하녀처럼 대우받았다고 주장한 이도 있었습니다. 서예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스태프들도 굶어야 했고 스태프의 휴대폰 검사까지 했으며 휴대폰 배경화면을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진으로 바꾸라고 강제로 요구하고 자신의 팬카페에 가입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많이 바뀌는 연예인은 난생 처음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서예지가 김재욱을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미리 맞춰놓은 동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중앙선을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버스를 보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진짜 죽을 뻔했던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감독과 상대 배우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에 피할까지 느꼈다고 하니 큰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3위는 고현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현정의 강한 성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현정은 드라마 괴물 제작 발표회에서 인터뷰 도중 주변이 시끄럽자 격한 반응을 보이며 뒤에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인터뷰 중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뭘 먹고 있나요? 소리 좀 내지 마세요. 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당황한 사회자는 인터뷰가 진행 중이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서 상황을 수습했으나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같은 돌발 행동은 고현정의 인터뷰 중만이 아니라 후배 배우의 발언 중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는 후배 배우 최윤영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어린 배우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자 고현정은 최윤영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라며 즉각 지적했다. 이를 지켜보던 윤여정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지 마. 라며 중재에 나섰으나 고현정은 멈추지 않고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지. 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아가 애들은 애들입니다. 애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요? 어른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죠. 라는 발언으로 후배 배우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결국 윤여정이 재차 말렸고 고현정은 그제야 발언을 멈췄다. 하지만 사회자가 고현정의 발언을 우문현답이라며 추켜세워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에는 PD 주동민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로 인해 고현정은 주연 자리에서 물러났고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고현정은 오전 촬영은 안 한다거나 12시간 이상 촬영은 못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기준을 앞세워 제작진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현정의 과거 논란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 제작진이 연기톤 조정을 요청하자 고현정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다. 당시 CP가 이를 설득하려고 차량 문을 열고 대화하려던 찰나 고현정은 차량을 출발시켰고 CP는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CP는 끝내 경찰 신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고현정을 달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고현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 고쇼에서 평소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으로 게스트들을 대했으며 지석진에게는 특히 무례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방송 초반부터 고현정은 지석진이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지석진 씨가 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이는 마치 그가 상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고현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석진 씨가 웃기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라며 다른 MC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비아냥거렸다. 이때 옆에 있던 김태원도 이 친구는 웃긴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수로 데뷔한 친구 아닙니까? 라며 고현정의 발언에 편승했고 고현정은 약간 특이한 분인데 오래 가시는 게 신기하네요. 라며 비꼬는 태도를 이어갔다. 지석진은 처음에는 짜증 섞인 웃음으로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후로는 정면 반격을 시도했다. 다른 MC들이 고현정 씨 진행 어때요? 라고 묻자 지석진은 기사가 좀 부정적으로 나던데요. 라고 답하며 고현정의 게스트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고현정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지석진은 이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거예요. 정색하는 거 좀 고치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현정 씨는 맥락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게 정말 짜증날 때가 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건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참기 힘든 거거든요. 결혼 생활에서도 제일 힘든 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당황한 고현정은 누가 지석진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라며 다른 MC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영철은 우리 지석진 씨는 토크의 신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죠. 라며 지석진의 편을 들었고 정영돈도 맞아요. 라며 동의했다.
결국 고현정은 내가 왜 예능을 한다고 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방송 말미에 지석진은 정말 독특한 진행 스타일이시네요. 이게 하나의 캐릭터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심장한 응원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고쇼는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18년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과 글은 고현정의 충격적인 일면을 드러내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에는 고현정이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고 흡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배경이었다. 해당 사진은 고현정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촬영된 것으로 글 작성자는 그녀가 찾은 지각은 물론 학생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의 중 금연구역인 지하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였다. 그녀가 흡연한 이유가 연기 교육과 무관했음에도 학기 동안 10회 이상 수업 중 흡연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항해 전화를 걸었으나 고현정은 종강까지 흡연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과대표가 그냥 무시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현정과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과의 관계, 그리고 신세계 가문 내 갈등과 관련된 폭로는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러 루머가 퍼졌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신세계 가문이 고현정을 따돌리기 위해 영어로만 대화했다는 내용이었다. 고현정이 이에 맞서 영어를 배우자 그들은 대화를 프랑스어로 전환했다는 일화도 널리 회자됐다. 고현정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분들이 그런 유치한 일을 할 분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그녀가 명절날 피곤한 얼굴로 속옷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는 모습이나 시어머니 이명애 회장이 과거 여자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던 사례들은 고현정의 시집살이가 순탄치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런 가문에서 명문가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닌 그저 인기 연예인이었던 고현정이 아들 정용진과 결혼하려 했을 때 재벌가 중에서도 재벌가인 이명애 회장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시댁의 입장에서도 고현정의 언행이 늘 언론의 표적이 되다 보니 신세계 가문이 며느리 고현정이 아닌 고현정의 남편 정용진이나 고현정의 시어머니 이명이라는 식으로 가문이 언급되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현정은 결혼 초기부터 시댁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9년 후 고현정과 신세계 가문 사이의 전통적인 원한은 풀리지 않았고 고현정은 이혼을 강요당하며 두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15억 원의 현금과 인사동의 스타벅스 지점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탓인지 고현정은 한동안 신의염을 앓으며 병원을 자주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2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허언증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과거 한 사극 촬영 당시 그녀가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연기했던 일이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고증이 중요한 장르에서 서클렌즈는 명백히 부적합한 요소였음에도 구혜선은 자신이 착용한 렌즈가 서클렌즈가 아닌 시력 교정을 위한 보안렌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렌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조차도 그녀의 허언 행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머리 부상을 입었을 때 그녀는 검사 결과 내 우뇌가 다른 사람의 거의 2배 크기로 나타났다. 그래서 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것 같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는 유화 그림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지만 정작 해당 시험에서는 유화를 그리지 않았으며 그녀가 떨어진 이유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혜선의 허언 논란은 그녀와 안재현의 이혼 과정에서도 더욱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안재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두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일방적으로 캡처해 SNS에 공개하며 그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안재현은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내용이었으며 외도와 관련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격 차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안재현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국민 역적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고 이로 인해 안재현은 무려 2년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반면 구에서는 방송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으며 한 방송에서는 자신이 연애 중임을 밝히며 세상엔 남자가 절반이고 널린 게 남자라는 발언을 하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사실 연애 중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혜선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구혜선은 허언과 무책임한 주장들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그녀의 말과 행동은 연예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1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지만 그녀의 이름은 종종 연기와 무관한 논란으로도 회자됩니다. 1996년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강조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심지어 실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어 석방되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전개는 마치 그녀가 연기했던 악역 캐릭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자숙기간 없이 곧바로 연예계에 복귀한 그녀는 2010년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연락을 끊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외상 결제를 승인한 직원은 끝내 돈을 회수하지 못해 해고되었고 신은경은 대출을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확산되자 그녀는 해당 직원과 원만히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한 신은경은 힐링캠프 출연 당시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혼자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권만 보유한 채 아들을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8년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양육비를 소속사에서 대신 받았으며 그것마저 부족해 귀금속까지 팔아가며 아이를 돌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은경은 반박했으나 전 매니저는 신은경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신은경이 허언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발언이 곧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은경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는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라며 키우는 6마리의 고양이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사과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모호한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고생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전 기획사, 시어머니, 전 남편의 지인들은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으며 신은경과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신은경 본인은 3억 원의 채무와 9천만 원의 세금 체납 상태에서도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해외여행에 사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활동을 잠시 멈췄을 뿐 별다른 사과나 해명 없이 다시 연기자로 복귀했습니다. 논란은 뒤로한 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은경은 수많은 논란을 해명하지 않은 채 과거를 묻으려 하고 있지만 대중의 기억 속 그 논란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이지만 씻을 수 없는 범죄 이력을 가진 연예인 T.O.P.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바로 차주혁입니다. 혼성 그룹 남영호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배우로도 영역을 확장했던 차주혁은 타고난 재능과는 별개로 끊임없는 범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90년 대생들이 많이 거주했던 서초구 잠원동에서 그의 악명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미성년 시절 그는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일진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강간을 비롯한 다수의 중범죄에 연루된 전력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기자로 전향했지만 대중의 비난은 거셌고 결국 소속사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뒤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2016년 또 다른 범죄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케타민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엑스터시, 대마초,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바로 마약 수사 도중 발생했습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출소 후 그는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와 함께 모욕죄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연예계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골프 투어, 해외여행, 슈퍼카, 명품 시계 등을 자랑하며 지나치게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러한 행동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소문도 그의 호화로운 생활을 두고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주역의 행적은 재능과 끼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사례로 그가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은 이유는 더 이상 연예인이 아닌 범죄자의 이름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3위는 조용기입니다. 1991년 8월 2일 조용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 머물렀습니다. 그와 영화 관계자들은 함께 여관에 투숙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인 8월 3일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조용기는 술에 완전히 취해 여관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이 간신히 그를 부축해 여관으로 데려갔지만 음주 상태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8월 4일 정오 그는 여전히 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한 병 이상을 더 마신 뒤 운전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32세의 나점래 씨를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의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기는 즉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약 12m 끌고 가 숲속에 유기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량으로 돌아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약 7시간 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넘어 시신유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실치사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살인죄에 가까운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죄질을 지나치게 가볍게 평가한 판결이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탓에 대중의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조용기는 5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1993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방송 활동을 재개하며 엄마와 바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같은 작품에 출연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그가 맥주 광고에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는 대중의 기억에서 사건이 잊히는 동안 활발히 방송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뻔뻔한 행보는 그야말로 도를 넘은 태도로 악마도 기절할 일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21세기가 되어 인터넷이 보편화되자 사건의 전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용기를 킬러조라고 지칭하며 그가 한 방송에서 운전 관련 농담을 하는 장면이 짤로 퍼졌습니다. 이는 씻을 수 없는 그의 과거를 폭로하며 여론을 급속히 악화시켰고 결국 그는 방송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조용기는 방송에서 밀려난 뒤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유튜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킬러조라는 별명을 의식한 듯 댓글창을 닫아놓고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무관심과 비난 속에 유튜브 운영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으나 2023년 4월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4년간 대중 앞에서 활동하며 사건을 외면했던 그의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조용기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던 연예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추잡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자 연예인 T.O.P.입니다. 2위는 서갑숙입니다. 서갑숙은 불륜을 공공연히 즐기며 대중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녀는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와의 불륜 관계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며 그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을 출간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충격적인 개인사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그녀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을 넘어서 세간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갑숙은 자서전에서 불륜을 소프트한 에피소드라며 경박하게 다루었고 남성과 여성을 넘나드는 복잡한 관계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특히 한 남자와 동성 친구와 함께한 9시간에 걸친 관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컸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은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올라 140만 부 이상 팔렸으나 이는 결국 그녀의 방송활동 중단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갑숙은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서전 출간 직후 그녀는 배우 노영국과 이혼했지만 이혼 사실을 숨기려 했고 책의 출간과 이혼 시점이 겹친 것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존재합니다. 서갑숙은 8년이 지난 후에야 그 당시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으며 다시 돌아가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책 출간이 과연 용기 있는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무모한 선택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서갑숙은 1988년에 배우 노영국과 결혼했으나 1997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딸은 어머니와 살기보다는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결국 서갑숙은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노영국은 2006년에 동갑내기 의상 디자이너와 재혼했으나 2023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영국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서갑숙의 자서전 출간 이후 심적 고통이 심화되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현재 서갑숙은 새로운 남자친구 없이 지내고 있으며 자서전에서 언급한 M과의 관계도 이미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았고 지난 20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방송계에서 퇴출된 이후 서갑숙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방송계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서갑숙은 성인 방송국과 영화사의 러브콜을 받았으나 드라마 출연 기회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남양주에서 고깃집을 열어 음식점 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송 활동을 중단한 뒤 비난과 질시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두 딸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싸움이 점점 더 힘들어졌고 어린 딸들을 돌보는 일이 그녀에게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딸 노희정은 어린 시절 동안 많은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1위는 3명 이상의 남성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던 최영아입니다. 최영아는 YTN 기상캐스터로 방송 경력을 시작한 후 KBS 기상캐스터로 이름을 알리며 방송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집에 성공하면서 4년간의 짧은 방송 생활을 마감했지만 이후 삼원가든 회장의 아들인 SG다인필 박영식 대표와 결혼해 화려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소비와 방탕한 생활로 남편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협의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아는 적은 이혼 합의금을 거부하며 이혼 소송을 강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우연히 CCTV 영상을 발견했고 그 영상에는 최영아가 집 거실 소파에서 3명의 남성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은 호스트바 종업원, 나머지 1명은 유명한 후원자로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남편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했고 장인이 지고 있던 1억 7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최영아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최영아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뷰티, 패션 관련 콘텐츠를 올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사생활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후 배우 김선호와 만남을 시작했으나 김선호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다가갔습니다. 김선호의 재력보다는 그의 외모에 집중해 관계를 이어갔으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그녀는 김선호와의 연애 중에도 여전히 호스트바 종업원들과의 만남을 지속했고, 이를 알게 된 김선호는 결국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선호가 이별을 고하자 최영아는 마치 계획이라도 된 듯 즉시 다른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선호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큰 인기를 얻고 방송과 광고에서 활약하자 최영아는 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호가 이를 거부하자 최영아는 연애 초기에 김선호와 합의하에 태아를 포기한 사실을 폭로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대중의 동정을 얻었고, 이로 인해 김선호는 방송과 광고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의 증언과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공개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선호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으나 최영아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최영아는 운영하던 쇼핑몰과 SNS 계정을 모두 닫고 잠적했습니다. 성형수술로 외모가 크게 변해 추적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